도로 한가운데로 기울어진 나무. 달리는 자동차를 위협하는 듯합니다. 시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센 바람을 견디지 못해 꺾인 나무들이 곳곳에 굴러다닙니다. 태풍 영향권에 든 오키나와에는 건물을 무너뜨릴 만한 위력의 강한 바람이 이어졌습니다. 강풍에 실려 쏟아진 폭우는 시야를 가릴 정도입니다. 한 차례 남아있다 다시 북상하면서 태풍은 무섭게 세력을 키웠습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 미야코지마 등 남쪽 섬 주민 약 11만 명에게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오키나와 본토 중심 도시 나하시도 주민 32만 명 중 고령자 등 대피에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은 미리 피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지역 7, 80대 노인들이 강풍에 쓰러져 다치는 등 피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태풍 반경이 넓어 비바람이 이어지는 만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今一番心配されるのが土砂災害警戒情報という48時間雨が降り続いてまして、土砂が水をたくさん含んでいる。そのために土砂災害の危険度が増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はあります。 직접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태풍 영향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정전이 이어졌고 선박과 항공 운항이 이틀째 중단되면서 관광객들은 현지에 발이 묶였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가로수가 우직근 두동강 났습니다. 수도권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지난 6월 말 지름 46cm가량 되는 나무가 비바람에 부러져 버린 겁니다. 해마다 태풍은 꼭 찾아오는 만큼 대비 방법을 알아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년에 3개에서 4개의 태풍이 통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까지도 태풍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의 위력 어느 정도일까? 제가 키 182cm에 몸무게 80kg이 넘는데요. 실제 태풍 수준의 비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아직 태풍이라고 볼 수 없는 시속 36km 바람 세기로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진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 우산도 접히거나 부서지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약한 태풍에 해당하는 시속 72km가 되자 눈 뜨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전진을 하기 어려워졌고 우산도 수선으로 잡지 않으면 날아갈까 봐 이렇게 수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 태풍인 시속 108km, 말은커녕 숨쉬기조차 어렵고 세찬 빗줄기에 얼굴이 따갑습니다. 중간 세기만 돼도 표지판이 속절없이 날아가는 태풍 소식이 온다면 외출을 아예 삼가야 합니다. 태풍이 발생하면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외출하지 않으며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하수구나 배수구는 막히지 않았는지 미리 살펴봐야 하고 반지 하나 지하주차장에는 물막이판과 모래주머니로 침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창문은 창틀에, 간판은 벽에 단단히 고정해둬야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집이 침수됐다면 2차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스와 전기가 차단됐는지 전문가 안전점검을 마친 후 들어가야 하고 고여있는 물은 오염된 경우도 많아서 가능한 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비상시 안내를 받거나 피해 신고를 하려면 119나 지자체 민원상담실에 전화하면 되고 행동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스마트폰 안전 디딤돌 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덮칩니다. 좌초된 선박에서 겨우 구조돼 방파제로 올라온 선원들은 강한 파도에 떠밀려 속절없이 넘어집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가 일으킨 너울성 파도입니다. 이번에는 11호 태풍 흰남노가 강타할 상황.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로 인명피해나 침수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큽니다. 너울성 파도는 강한 저기압이나 태풍 등으로 인해 먼 바다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큰 물결이 생겨 해안까지 파장이 밀려오는 현상입니다. 강한 너울성 파도는 높이가 5m를 넘을 정도라 방파제 위나 해안도로에 있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먼 바다에서부터 밀려오는 파도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덮쳐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강원도 고성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일가족 3명이 숨졌는데 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가 해제된 뒤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2018년 전남 여수에서는 어선이 너울성 파도에 전복돼 바다에서 표류하던 선장이 겨우 구조됐는데 비바람을 뿌렸던 태풍 솔릭은 이미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특히 너울의 특성상 비바람이 치지 않더라도 갑작스럽게 높은 물결이 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접근하기 전과 물러난 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섣부르게 해안가로 나갔다가는 파도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인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산사태는 강풍이 아닌 폭우로 인해 발생합니다. 강한 바람은 나무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뿌리가 남아 토양을 잡아줍니다. 반면 비는 경사지 토양 사이 공간을 채우고 무거워진 토양이 미끄러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역대 가장 큰 산사태 피해를 일으킨 태풍은 2002년의 태풍 루사. 피해 면적만 2,705헥타르로 축구장 3,800개에 달합니다. 이는 최근 10년 새 가장 큰 피해가 났던 2020년의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에 의한 피해의 24배에 이릅니다. 2002년의 태풍 루사, 2003년의 태풍 매미가 역대 산사태 피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태풍 모두 엄청난 폭풍우를 동반하며 내륙을 관통하면서 큰 피해를 줬습니다. 산사태는 막을 수 없지만 발생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잘 살피는 게 좋습니다. 새가 날고 나무가 흔들리거나 기울어지면 곧 산사태가 일어난다는 신호입니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르거나 계곡물이 갑자기 흙탕물로 변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돌이 떨어지거나 흙냄새나 물건이 타는 냄새, 시큼한 향 등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있는 곳이 산사태 위험 지역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산림청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면 알 수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집안의 가스나 전기를 차단한 뒤 신속하게 대피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지난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역대 두 번째로 강한 태풍 매미는 제주도를 거쳐 남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이어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풍 진로와 인접한 전남과 영남 지방에 큰 피해가 났는데 같은 경남 지역이라도 위치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관측된 바람을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진로 오른쪽에 있는 부산에서는 초속 42.7m, 통영에는 초속 43.6m의 폭풍이 기록됐습니다. 반면 진로의 왼쪽에 있는 합천에는 초속 31.9m, 거창에는 초속 27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태풍 진로의 오른쪽과 왼쪽의 바람 차이가 초속 10m 이상 벌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오른쪽을 위험반원, 왼쪽을 가항반원으로 부릅니다. 태풍 진로의 오른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태풍 자체의 바람과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편서풍이 더해져 바람이 강해집니다. 반면 진로 왼쪽은 태풍 바람과 편서풍이 반대 방향이 되면서 서로 상쇄돼 상대적으로 풍속이 낮아지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드넓은 대지나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 위치했다고 가정할 경우 남쪽을 바라볼 때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좌측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느껴질 경우 태풍의 위험반원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바람이 나의 뒤쪽에서나 우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태풍의 가항반원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 위치가 위험반원에 든다면 바람과 비 피해 모두를 대비해야 합니다.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강하는 작업도 꼭 필요합니다. 반면 가항반원에 속한다면 폭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59년 가을 태풍 사라오가 전국을 강타. 사망자 840여 명, 이재민 37만 명을 만들어낸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5호 태풍 루사는 사라호와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재산 피해를 놓고 보면 5조 1,479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태풍 매미는 중심 기압에서부터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 위력은 기상관측 100년 이래 가장 강했습니다. 제주도를 강타할 당시
초속 60m에 달하는 최대 순간 풍속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가을 태풍들입니다. 소강력 태풍 흰남노의 모습입니다. 중심에는 건물을 붕괴할 수 있는 강력한 돌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1959년 9월 17일) 하필이면 명절인 추석날 상륙한 태풍 사라. 사망 실종자가 849명에 이른 최악의 태풍입니다.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태풍은 2002년 루사였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또 역대 가장 많은 5조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8월 31일 하루 강릉에 비 870.5mm를 퍼붓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루사 다음으로 재산 피해가 컸던 태풍은 2003년 9월 바람의 태풍 매미입니다. 재산 피해액이 4조 2천억 원에 이르렀고 제주에서 순간 풍속 초속 60m의 최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피해가 컸던 사라, 루사, 매미는 모두 8월 말에서 9월에 올라온 가을 태풍입니다. 가을 태풍의 위력이 센 건 우리나라를 둘러싼 기단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태풍 경로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한반도 오른쪽 밑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태풍 경로가 우리나라 쪽으로 휘는 겁니다. 게다가 북태평양 적도 인근 태양 고도가 높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해수면 온도가 높아 북상할 때 세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작물 수확철인데다 태풍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는 철에 발생하는 점도 재산 피해가 큰 이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로 향하는 가을 태풍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10월까지도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이 지나더라도 또 다른 태풍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로 가을 태풍은 빈도도 늘어나고 그 강도도 더욱 세지는 추세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거대한 물줄기가 솟아오릅니다. 어떡해요? 쏟아지는 비에 수십 킬로그램 맨홀 뚜껑을 뚫고 하수도가 치솟은 겁니다. 맨홀에 빠진 남성을 시민들이 모여 꺼냅니다. 잠시만요. 아니 이거 저기 좀 불러서 이거 맨홀이라고 바다에. 폭우에 뚜껑이 열린 걸 미처 보지 못한 거로 보이는데 이 같은 맨홀 사고는 물이 찰 수 있는 집중호우 때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전주의 공사 현장에선 맨홀서 작업하던 50대가 폭우에 갇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맨홀 사고는 수압을 이기지 못한 뚜껑이 튕겨나오며 발생하기도 하는데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면 40kg의 철제 맨홀 뚜껑이 순식간에 튀어오른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땐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어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 물에 잠겨 맨홀 구분이 어려울 땐 가능한 통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큰 것이 한 50kg짜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뭐 가볍게 들어 올리죠. 전조 현상이 없이 그냥 물이 꽉 차면 바로 들어 올라 버리죠. 왜냐면 압력이 한꺼번에 올라오거든. 저 먼 데서부터. 맨홀 사고는 비가 그쳤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집중호우 때 열린 맨홀 뚜껑이 계속 열려 있을 수 있어 보행자나 차량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온 나무에 커다란 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분주한 손길, 올해는 유달리 바쁩니다. 인력을 많이 동원해서 이근배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태풍 오기 전에 수확을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품종들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지대를 세워 묶으면 바람에 가지가 꺾이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점검해 깊이 파야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기 전 최대한 물을 깊게 대면 벼가 쓰러지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과실이 비바람에 이제 떨어지는 게 제일 큰 피해이기 때문에 과실을 단단하게 결과지를 묶어주면은 낙가율을 20% 이상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민 자신의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강풍에 건물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바람에 날릴 만한 것들을 미리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제방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상 예보와 태풍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미리 대비하고 이미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다면 무리하지 말고 몸을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입니다. 젖은 장판을 모두 뜯어내 시멘트 바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물에 잠겼던 싱크대는 부서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릇이나 냄비 등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들이 아직 집안에 남아 있습니다. 창문에는 물막이판도 설치돼 있었지만 침수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대가 낮은 데다 반지하 가구가 많아 수해를 입은 관악구 주택만 무려 4,800여 곳.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동네에서 내가 한 40년 살았는데 요번과 같이 그렇게 많이 쏟아진 적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물이 막 그냥 목까지 쳐 올라와가지고 냉장고들이 둥둥 떠서 다니고. 습기가 다 마르지 않아 주민들은 시멘트 바닥 위에 돗자리와 텐트를 펴놓고 생활하는 처지입니다. 이재민도 700여 명 나왔는데 여전히 주민 100여 명은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달이 넘게 저희 못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한두 달 정도는 더 못 들어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문제는 초강력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들려오는 비 소식에 주민들은 맘 편히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이 언제 쳐들어올란지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태풍이 온다 하는데 쟤는 아들이 날 데리고 온다 하니까는 아들 따라 임시 피해가 있으려고 그럽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폭우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봐 주민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일곱 살 때 교내 모의 선거에서 마거리 대처전 총리 역할을 맡았던 꿈 많은 소녀 리즈 트러스가 약 40년 만에 다우닝 10번가 총리 관저에 새 주인이 되는 꿈을 성취했습니다. I give notice that Liz Truss is elected as the leader of the Conservative and Unionist Party. 보수당의 아이콘인 대처전 총리를 추앙해온 40대 트러스 현 외무장관이 인도계 리시 스넥 전 재무장관을 꺾고 집권당의 신임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은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데 캐머런 이후 12년 만에 40대 총리이자 대처 등에 이어 세 번째 여성 총리가 된 것입니다. 올해 47살인 트러스 새 총리는 30대의 하원에 처음 입성한 뒤 이후 내각에 등용돼 부처 6곳 장관을 역임했고 지난해 9월에는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외무장관을 맡는 등 승승장구해왔습니다. 한국과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후 통상관계 유지를 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한 인연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경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또 브렉시트 때는 적극 잔류파로 활동했으나 투표 후에는 지지로 돌아서는 등 정치적 변신의 규제라는 평과 함께 대처 전 총리의 복장과 언행을 모방하는 듯해 대처의 후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영국은 현재 파운드화 가치가 37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데다 물가가 급등하고 공공부문의 연쇄 파업 등 총체적인 경제 난국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트러스는 이를 감세 등으로 극복해서 영국을 부흥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I will deliver a bold plan to cut taxes and grow our economy.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공기업 개혁 등을 통해 영국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철의 여인으로 불린 대처 총리. 트러스가 명실상부한 제2의 철의 여인으로 부활할지 그의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파티게이트 등으로 불명예 조기 퇴진한 존슨 총리의 총리직 제도 전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새 학기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초등학교 1학년 새내기입니다. 입시며 왕따 같은 단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입학식에 그저 기대와 희망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교실보다 먼저 찾은 곳이 있습니다. 대피소입니다.
Не маємо права ми зараз свої страхи передавати на дітей. Сподіваємося на краще і подивилися укриття досить. 첫 수업 역시 공습경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입니다. 그런데 방공호를 찾은 형 누나의 표정은 새내기 동생과 사뭇 다릅니다. 이 도시는 한때 러시아군이 제 집처럼 드나던 곳입니다. 또 수백 구의 민간인 주검이 나온 현장이란 걸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Przedłużający się konflikt spowodował, że te dzieci nie wiedziały, nie miały poczucia takiego bezpieczeństwa. 몸만 피해온 이들에게도 새 학기는 시작됐습니다. 공습에 공포는 덜었지만 남의 집 살이는 언제나 불편합니다. 열정적인 선생님에 비해 아이들의 표정은 사뭇 다르지만 그래도 학교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 Острах, але все-таки дитині потрібно навчатися, життя продовжується. Потрібно, мені здається, пристосовуватися до тих умов, які ми сьогодні маємо. 지난 6달 동안 2,300개가 넘는 학교에 폭탄과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350명이 넘는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또 그 2배에 가까운 어린이가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할 상처를 입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불어난 물에 건물 꼭대기만 남은 마을. 주민들은 물살을 가르며 마지막 소지품을 챙깁니다. 전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 수해 지역은 배를 타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긴 도시에는 거대한 난민촌도 생겼습니다. 3개월간 내린 비로 지금까지 1,200명 넘게 숨지고 3천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सारा तालका डूब गया है, कुछ भी नहीं बचा है। इधर सारे जो लोग हैं, इधर खाने पीने की भी शय नहीं मिल रही है और जो चावल नहीं मिल रहे हैं। 설사와 피부병 등 수인성 전염병도 급속도로 퍼지며 살아남은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이 임박한 여성 7만 3천여 명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사들이 무료 진료에 나서고 있지만 수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 역부족입니다. तकरीबन रोज़ाना 700 से 800 तक जो हमारी ओपीडी है, तकरीबन 5 से 6 डॉक्टर फ्री ऑफ कास्ट देते हैं, जिसकी कोई चार्जेस वगैरह नहीं है. 유럽은 정반대로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에 프랑스, 스페인 등 곳곳에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강물도 말라붙었습니다. Handelt es sich schon außergewöhnlich niedrige Wasserstände. Man muss dazu sagen, Niedrigwasser ist schon. 중국은 양쯔강이 150년 만에 최저 수위를 보이며 땅이 갈라져 사막처럼 변했습니다. 인공 강우까지 동원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문제는 이런 세계적인 기후 재앙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가 오를수록 습한 지역엔 비가 더 내리고 건조한 지역은 더 말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तो उस ग्रीन हाउस गैसेस को जब तक कर्टेल नहीं किया जाएगा, जब तक ग्लोबल वार्मिंग नहीं रोकेगी आपकी, और ग्लोबल वार्मिंग नहीं रोकेगी तो क्लाइमेट चेंज के जो असरात हैं वो इसी तरह बढ़ते रहेंगे, कम से कम नहीं होंगे. 기후 변화가 가져온 끔찍한 재앙. 지구촌 곳곳이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지지자 환호에 답하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부통령이 무엇에 놀란 듯 황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군중 사이에서 누군가 얼굴을 향해 총구를 겨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지만 현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Sí, yo estaba ahí, estábamos salvando a Cristina cuando pasó esto. Que en un primer momento no se sabía que. 현장에서 잡힌 용의자는 아르헨티나에 사는 30대 브라질 남성입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과정, 정신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정치권은 물론 주변국 지도자들도 일제히 위로와 지지의 뜻을 보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La Argentina no puede perder ni un minuto más. Ya no hay tiempo. Es necesario desterrar la violencia y el odio del discurso político y mediático y de nuestra vida en sociedad.
지난달 22일 페르난데스 부통령이 부패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구형받은 뒤 자택 주변에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지난 2007년부터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일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시위가 끊이지 않는 아르헨티나는 지도자 저격 사건까지 터지면서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동이 트기 전 경비행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비행합니다. 미시시피 투펄로 공항에서 공항 운영업체 직원 패터슨이 훔친 비행기입니다. 패터슨은 이륙 15분 뒤 911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탄 비행기를 인근 월마트에 추락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월마트와 인근에 대피령을 내리고 주요 도로를 봉쇄하는 등 긴급 대비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또 SNS에 위협 비행 사실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경찰 협상팀이 투입돼 패터슨 설득에 나섰고 다행히 설득에 성공해 비행기를 공항에 착륙시키려 했지만 생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패터슨이 공항에서 10년 동안 비행기에 연료를 주입하는 일만 했을 뿐 비행 면허가 없고 착륙 경험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종사를 긴급 섭외해 착륙 방법을 알려주며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Upon final approach, the pilot aborted the landing and traveled in a northwest direction away from Tupelo. 이후 패터슨이 탄 비행기는 인근 지역을 선회하며 5시간 가까이 비행했습니다. 주민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걱정스럽게 바라봐야 했습니다. 결국 연료가 바닥나자 비행기는 투폴로 북쪽 들판에 불시착했고 패터슨은 중절도와 테러 위협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북한 특수요원 출신의 글로벌 범죄 조직 리더가 남한으로 숨어듭니다. 당국의 명령으로 다시 남한과의 공조 수사에 투입된 북한 형사 림철령. 남북한 형사에 이번에는 미 FBI까지 수사에 나서면서 아슬아슬한 삼각 공조가 시작됩니다. 지금 타노스가 딱 손가락 튕기려고 하는 판국에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하고 지 잘났다 그렇게 싸우면 되겠어? 지난 2017년 개봉해 780만 관객을 모았던 공조의 속편이 더 화려해진 액션과 업그레이드된 코미디로 돌아왔습니다. 재밌어졌어. 예고편 보면 그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느껴서 그게 한 말인 거거든요. 현미 씨가 정말 재밌어졌어요. 보여드렸던 캐릭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장점. 모든 게 바뀌었듯이 철령이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험치나 연륜, 여유 이런 것들을 이제 플러스를 시켰죠.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이후 17년 만에 현빈과 다시 만난 배우 다니엘 헤니는 두 파트너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I love the movie Takja. It was one of my favorite movies. He's really matured into an amazing leader and actor. So, of course, I was worried about, joining this team, but they made it very comfortable for me. 눈을 뗄 수 없이 숨가쁜 액션에는 전편보다 더 강력해진 빌런의 역할이 컸습니다. 현빈 씨와 또 이나 씨와 헨리 씨 사이에서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얼굴입니다. 추석 연휴 극장가의 유일한 신작 공조2 인터내셔널은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보였습니다. 영화 관람료 인상과 OTT와의 경쟁으로 외계인, 비상선언 등 한국 영화 대작들이 최대 성수기인 여름 시장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인 가운데 공조2가 다시 흥행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홍상입니다.